경기도 평택의 오래된 골목은 늘 조용했습니다. 겨울바람이 불 때면 낡은 대문들이 덜컹거렸고, 여름이면 골목 끝 슈퍼마켓 앞에서만 아이들 소리가 났습니다. 김도윤은 그 골목 안쪽 단층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차가웠습니다. 친어머니 지연은 도윤을 낳고 석 달 만에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김태식은 장례를 치른 뒤 감정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도윤을 볼 때마다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고 동시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멀리 했습니다. 도윤이 3살 되던 해 아버지는 최수정이라는 여인과 재혼했습니다. 수정은 처음엔 친절했습니다.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이복 동생 민성이 태어났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거실에는 민성의 장난감이 쌓였고 새 옷들이 빨랫줄에 걸렸습니다. 수정은 민성을 안고 웃었고 아버지는 처음으로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은 그 광경을 문틈에서 지켜봤습니다. 도윤아, 동생 예쁘지? 수정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자기 방으로 돌아온 도윤은 낡은 이불 속에서 작게 웅크렸습니다. 도윤의 방은 다락방이라 불렸습니다. 실제로 다락은 아니었지만 집 뒤편에 좁고 습한 공간이었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창문은 작았습니다. 겨울이면 찬바람이 틈새로 들어왔고 여름이면 습기로 벽지가 벗겨졌습니다. 민성의 방은 거실 옆이었습니다. 햇볕이 잘 들고 넓었습니다. 도윤은 어릴 적부터 중고 옷을 입었습니다. 수정은 아직 멀쩡한데 왜 버려? 라며 친척집에서 받아온 옷을 건넸습니다. 민성은 백화점에서 산 새 옷을 입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집안일이 기다렸습니다. 도윤아, 설거지 좀 해라. 도윤아, 민성이 숙제 봐줄래? 도윤아, 넌 내 자리를 알아야지. 민성이가 아직 어리잖아. 수정의 목소리는 늘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걸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끼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요. 중학교에 올라갈 무렵 도윤은 스스로를 지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을 줄이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법을요. 아버지는 그런 도윤을 편하게 여겼습니다. 수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진로 상담 시간에 물었습니다. 도윤아, 대학은 어디 가고 싶니? 토목공학과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다리를 설계하고 도로를 만드는 일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좋은 꿈이네. 부모님께 말씀드려봐.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저녁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대학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반찬을 집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정은 눈치를 살폈습니다. 돈 없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성이를 먼저 챙겨야지. 넌 일찍 독립해도 괜찮을 나이잖니.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저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졸업 후 도윤은 집을 나왔습니다. 평택 외곽의 값싼 원룸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 아버지는 보증금만 냈습니다. 이제 알아서 살아라. 도윤은 편의점 야간 근무와 택배 상하차를 병행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하고 낮에는 물류센터에서 짐을 날랐습니다.
몸은 늘 무거웠고 손엔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원룸은 작았습니다. 냉장고는 중고였고 침대는 없었습니다. 바닥에 요를 깔고 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은 따뜻했습니다. 아무도 도윤을 끼어 있는 존재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밤 편의점 앞 눈을 쓸다가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도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다짐이었고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멀리서 누군가 도윤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계모 수정이었습니다. 도윤아, 오늘 저녁 7시에 새 집에서 작은 집들이 있어. 와. 도윤은 메시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새 집이라니. 그는 아무것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 단톡방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가 빠진 가족 단톡방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쓰다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짧게 알겠습니다라고만 보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께 급하게 조퇴를 부탁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가장 깨끗한 셔츠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곳을 손으로 펴봤지만 잘 펴지지 않았습니다. 마트에 들러 와인을 샀습니다. 2만 원짜리였습니다. 도윤에겐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문자로 받은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평택 신도시였습니다. 도윤이 사는 외곽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넓은 도로와 새 아파트들이 보였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도윤은 무릎 위에 놓인 와인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왜 나를 부른 걸까? 궁금했습니다.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을 걸었습니다. 주소를 따라가자 2층짜리 전원주택이 나타났습니다. 대리석 현관, 넓은 정원, 주차장에는 새 차 2대가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발을 멈췄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정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새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를 단정하게 말아 올렸습니다. 어머, 도윤 왔네. 들어와. 그녀의 미소는 억지스러웠습니다. 도윤은 와인을 내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마워. 어디 보자. 어머, 이거 비싼 거네. 수정은 라벨을 보더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습니다. 새 가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소파에 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도윤을 보더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왔냐? 네. 그래. 앉아. 도윤은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민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2층에서 게임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정이 과일을 내왔습니다. 도윤아, 집 어때? 좋습니다. 그치? 우리 고생 끝에 드디어 이사 왔어. 내 아버지가 회사에서 성과급 받았거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벽을 둘러봤습니다. 액자 속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수정, 민성. 3명이 웃고 있었습니다. 놀이공원 사진, 바닷가 사진, 식당 사진. 도윤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도윤아, 밥 먹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성이 내려왔습니다. 그는 헤드폰을 낀 채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인사도 없었습니다.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가끔 수정이 민성에게 반찬을 권했고 아버지는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도윤은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습니다. 도윤아, 너 요즘 뭐 하니? 수정이 물었습니다. 편의점이랑 택배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힘들겠네.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 그녀의 말투는 동정 같았지만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이도 이제 대학 갈 나이 아닌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그래. 힘들지. 우리도 민성이 학원비 대느라 빠듯해.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도윤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사 후 도윤은 화장실에 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다 문이 열린 방을 봤습니다. 민성의 방이었습니다. 새 책상, 새 컴퓨터, 넓은 침대.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원룸을 떠올렸습니다. 냉장고 소리가 시끄럽고 벽이 얇아 옆집 소리가 들리는 그곳을요.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수정이 커피를 내왔습니다. 도윤아, 사실 오늘 널 부른 이유가 있어. 도윤은 그녀를 봤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 찍으려고. 새 집에서 처음 찍는 거니까. 저도요? 그럼. 넌 우리 가족이잖아.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에는 도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족이라니. 지금 찍을까? 수정은 삼각대를 꺼냈습니다. 휴대폰을 세팅했습니다. 아버지와 민성을 불렀습니다. 자, 여기서. 도윤은 가장 끝에 섰습니다. 수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좀 더 붙어. 가족인데. 도윤은 한 발짝 옆으로 갔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몸이 굳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진을 확인하던 수정이 말했습니다. 한 장 더 찍자. 도윤아, 이번엔 웃어봐. 도윤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다시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좋아. 이제 됐다. 도윤은 집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환한 창문 너머로 가족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알았습니다. 자신은 그 집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단지 필요할 때 불려오는 존재라는 것을요. 버스 안에서 도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흘러갔습니다. 왜 나를 불렀을까? 그 질문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불안한 예감만이 가슴 한편에 자리 잡았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거리에는 캐럴이 흘렀고 편의점 문에는 산타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손님들은 케이크를 예약하고 아이들은 선물 상자를 들고 지나갔습니다. 도윤에게 크리스마스는 그저 바쁜 날이었습니다. 이브 당일 편의점은 북적였습니다. 술을 사는 사람, 치킨을 찾는 사람, 택배를 맡기는 사람. 도윤은 계산대와 진열대를 오가며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새벽 6시, 야간 근무가 끝났습니다. 원룸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난방을 아끼려고 최소한으로만 틀어놨습니다. 도윤은 외투를 벗지 않은 채 바닥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도윤아, 나다.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이어서 금방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외할아버지입니다. 맞아. 도윤아, 잘 지내고 있니? 외할아버지 박노수였습니다. 어머니의 아버지. 도윤이 어렸을 때 가끔 보던 사람.
하지만 아버지가 재혼한 뒤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내 집 앞이야. 네. 도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택 신도시 주소 맞지? 정말 좋은 집이구나. 빨리 나와보렴. 할아버지, 저는. 응? 뭐라고?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윤은 서둘러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돈이 아까웠지만 버스로는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지나갔습니다. 도윤의 손은 떨렸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지? 평택 신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전원주택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70대였지만 허리가 곧았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외할아버지는 활짝 웃으며 도윤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몸이 굳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사니까 좋지? 집도 크고, 방도 봤다. 2층에 내 방 있더라.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여기 살지 않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저는 외곽의 원룸에 삽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외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들어가자. 외할아버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정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외할아버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인어른, 안녕하십니까? 외할아버지는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아버지와 민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앉아. 외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앉았습니다. 도윤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새 가구들, 큰 TV,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그의 눈이 사진들에 멈췄습니다. 도윤이가 없네. 그게. 수정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도윤이는 독립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입 닥쳐라. 외할아버지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수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태식아. 예, 아버님. 내가 3억 원을 보냈다. 도윤이 집 사라고. 도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3억 원이라니. 그 돈 어디로 갔지?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잖아. 외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성이 깜짝 놀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내 딸이 목숨 걸고 낳은 아이를 이렇게 대접했어?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정이 끼어들었습니다. 민성이가 학원비가 많이 들어서 그리고 이 집도 내 손녀딸 이름으로 보낸 돈을 남의 자식한테 썼다 이거지. 수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윤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3억 원. 자신을 위한 돈. 하지만 자신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도윤아. 외할아버지가 돌아봤습니다. 짐 싸. 네. 여기서 나가자. 할아버지 집으로 가자. 도윤은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뭐가 걱정이냐? 여긴 내 집도 아니잖아.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았습니다. 여기는 도윤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너 입 닥쳐. 외할아버지는 더 이상 아버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도윤은 외할아버지를 따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버지와 수정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쫓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차는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간다. 외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 방 이미 준비해뒀어. 그리고 이제 대학도 가야지. 도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차 안에서 도윤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응.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야. 넌 내 손녀딸의 아들이잖아.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차는 서울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날 밤 도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택의 좁은 원룸도 차가운 가족도 이제 뒤에 남겨졌습니다.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졌습니다. 도윤은 그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대저택 앞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3층 건물, 넓은 정원,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들. 내려. 외할아버지가 먼저 내렸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차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감쌌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계단 옆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2층 오른쪽 방이 내 방이야. 도윤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을 여니 넓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깨끗한 침대, 책상, 옷장.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도윤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이불을 만졌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여기서 살아도 되는 걸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윤아, 씻고 내려와. 밥 먹자. 외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샤워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구운 생선, 나물들. 많이 먹어. 외할아버지는 도윤의 그릇에 밥을 가득 담아줬습니다. 도윤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술을 뜨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천천히 먹어도 돼.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도윤아. 네, 할아버지. 내 꿈이 뭐였지? 도윤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토목 엔지니어요. 다리나 도로를 설계하는 일이요. 좋은 꿈이네. 왜 포기했어? 돈이 없어서요. 외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도윤은 눈을 들어 외할아버지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긴. 당연한 거야. 그날 밤 도윤은 오랜만에 깊이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외할아버지는 도윤을 데리고 회사로 갔습니다. 박노수건설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중견 건설사였습니다. 여기서 일 배워봐. 현장도 다니고 설계도 보고. 제가 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넌 내 손자야.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도윤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손자 도윤이야. 앞으로 여기서 일 배울 거야. 잘 좀 가르쳐줘. 네, 회장님. 도윤은 총무팀에 배치되었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자료 정리, 공정표 복사, 현장 사진 정리. 작은 일이었지만 도윤은 성실하게 했습니다. 도윤 씨, 이거 좀 도와줄래요? 선배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 설계도면 정리 좀 해줘요. 날짜별로. 도윤은 도면들을 펼쳤습니다. 선과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복잡해 보였지만 규칙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오, 잘했네요. 빠르기도 하고. 선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도 작게 웃었습니다. 점심시간 외할아버지가 불렀습니다. 도윤아, 같이 밥 먹자. 회사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어째? 회사 일. 재밌습니다. 배울 게 많아요. 그래. 천천히 배워. 급할 것 없어. 식사 후 외할아버지는 도윤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평택집 등기부야. 내 아버지가 넘겼어. 도윤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집 주소가 적혀 있었고 소유자는 김도윤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내가 압박했지. 원래 내 돈으로 산 집이니까. 도윤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팔아. 그 돈으로 대학 가. 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주말 도윤은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집을 내놨습니다. 일주일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가격은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도윤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처음 보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할아버지, 집 팔렸어요. 잘했다. 이제 대학 준비하자. 도윤은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공부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과외 선생님을 불러줬습니다. 도윤 씨, 수학 이해했어요? 네, 이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다음 주에 모의고사 봐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공대 토목공학과에 지원했습니다.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붙었어요. 도윤은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자. 통지서를 보더니 외할아버지는 활짝 웃었습니다. 잘했다, 도윤아.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했어. 외할아버지는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엄마도 기뻐하겠다. 도윤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얼굴도 기억나지 않지만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잘하고 있죠? 도윤은 속으로 물었습니다. 3월 대학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새 정장을 입고 캠퍼스에 들어갔습니다. 신입생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윤입니다. 저는 이준호예요. 같은 과네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도윤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그저 같은 꿈을 가진 동료였습니다. 강의실에 앉았습니다. 교수님이 들어왔습니다. 토목공학 개론 시작하겠습니다. 도윤은 노트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의 말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도윤은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외할아버지였습니다. 도윤아, 수업 어땠어? 좋았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다행이다. 저녁에 집에서 보자. 네, 할아버지. 전화를 끊고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도윤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과거는 무거웠지만 이제 앞만 보기로 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다리를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2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대학 3학년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외할아버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바쁜 일상이었지만 충실했습니다. 토목공학 수업에서 도윤은 늘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놓치지 않으려 노트를 빼곡히 채웠습니다. 김도윤 학생, 이번 프로젝트 발표 잘했어요. 교수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학교 앞 카페에 갔습니다. 도윤아, 너 요즘 되게 밝아진 것 같아.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응. 처음 봤을 때랑 완전 다르더라. 도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좋은 일이 많았어. 부럽다. 나도 좀 나눠줘.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도윤도 함께 웃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외할아버지가 불렀습니다. 도윤아, 잠깐 와봐. 사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앉아. 도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내가 작년에 정리한 자료 봤어. 현장 분석 잘했더라. 감사합니다. 내년에 졸업하면 정식으로 입사해. 설계팀에서 일하자. 도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그럼. 내가 실력 있잖아. 도윤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꿈꾸던 일을 할 수 있다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아. 넌 원래 그런 애니까. 외할아버지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가을,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도윤아, 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네. 잘 지내니? 네, 잘 지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아, 우리 좀 도와줄 수 없겠니? 도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회사에서 잘렸어. 수정이도 가게 접었고, 민성이는 알바도 자꾸 잘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린 가족이잖니. 그 말이 도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족. 그동안 그 단어는 도윤에게 족쇄였습니다. 아버지. 응. 전 이제 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도윤아. 아버지도 그렇게 하세요. 저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도윤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죄책감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건강하세요, 아버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윤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강남역에서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역 앞을 걷다가 낯익은 얼굴을 봤습니다. 민성이었습니다. 그는 초라한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형. 민성이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은 멈춰 섰습니다. 민성아. 형, 나 좀 도와줘. 진짜 할 줄 아는 게 없어. 민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바도 자꾸 잘리고 집도 곧 나가야 돼. 형만 믿을게. 도윤은 민성을 봤습니다. 예전엔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던 동생. 이제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민성아. 응. 나도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일어났어. 민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도 할 수 있어. 하지만 형은. 나는 운이 좋았어. 할아버지가 계셨으니까. 하지만 그 전에 나도 혼자 버텼어. 도윤은 민성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넌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민성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일단 작은 일부터 해. 꾸준히 해. 그러다 보면 길이 보여. 도윤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여기 알바 많이 구하는 곳이야. 내 친구가 거기서 일해. 연락해봐. 민성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형 고마워. 힘내. 도윤은 민성의 등을 두드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니? 네, 할아버지. 밥 먹었어? 네. 도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응. 오늘 민성이를 만났어요. 외할아버지는 TV를 끄고 도윤을 봤습니다. 그래. 어떻더냐?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내가 도와줬니? 명함 하나 줬어요. 하지만 돈은 안 줬어요. 외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제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아니야. 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어. 외할아버지는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윤아, 넌 이제 내 삶의 주인이야. 과거에 묶일 필요 없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해 겨울, 도윤은 졸업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지진에 강한 교량 설계안이었습니다. 교수님과 학생들 앞에서 도윤은 자신 있게 발표했습니다. 이 설계는 내진 구조를 강화해 지진 발생 시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김도윤 학생, 훌륭합니다. 교수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졸업식 날 외할아버지가 왔습니다. 도윤아, 축하한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학사모를 쓴 도윤과 외할아버지. 두 사람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내 엄마도 자랑스러워 할 거야. 네.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엄마, 저 잘했죠? 그날 저녁, 집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지인들과 도윤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도윤아, 축하해. 고마워, 준호야. 케이크를 자르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집안은 따뜻했고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창가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아. 과거는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도윤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생각해? 네.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는데, 이제 보니까 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넌 잘 견뎠어. 할아버지가 계셔서 가능했어요. 아니야. 내 안에 힘이 있었어. 도윤은 외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사랑합니다, 할아버지. 나도 사랑한다, 도윤아. 다음 날, 도윤은 회사 설계팀으로 출근했습니다. 새 명함을 받았습니다. 박노수건설 설계팀 김도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새 프로젝트 파일이 열렸습니다. 김대리, 이거 같이 봐줄래요? 선배가 불렀습니다. 네, 지금 갑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다리를 만드는 사람. 그것이 도윤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도윤은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저 이제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도윤은 미소 지으며 다시 사무실로 내려갔습니다. 과거는 뒤에 두고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